두 분의 전문가, 중국 전문가와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권영빈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수진 연구위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하세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미래에셋증권 권영빈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박수진 연구원입니다. 네. 우리 권영빈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박수진 연구위원님은 중국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글로벌로 보시는데 이제 중국도 보시는 겁니까? 중국을 주로 네. 전문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 중국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작년,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 10월, 11월 이쯤에 결국 이제 이 제조업 강국들이 살아남는다. 예. 우리나라 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잘 나간다. 예.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케이, 전 설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제 모든 또 전 재산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꽤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시죠? 네. 네, 두 분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이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중국에 있었던 건지, 그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1분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연초에 이제 급등했던 주가가 2월 춘절 이후로 이제 급락하게 되면서 뒤늦게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이제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주가 하락과는 좀 궤를 달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이제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갔다가 네. 지금은 급격하게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그런 좋은 아주 이제 경제 지표들은 뉴스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이 좋아질 것을 어느 정도 미리 반영한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네.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이제 결국 경기가 이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소소한 이슈들은 결국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우상향의 기조 역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네. 조정이 끝나면 저는 좀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의 펀더멘털 지표 같은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정프로님도 중국 시장에서 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너무 빨리 달렸으면 너무 빨리 달린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물론 이제 두 분과 제가 방송한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을 뭐 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때 하여튼 뭐 중국 나름의 전문가들 분들께서 오셔서 이게 그러면 과열됐다. 지금은 좀 많이 온 것 같다. 지금 말고 조금 조정됐을 때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저는 그분들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중국 좋습니다. 한국과 중국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 말고는 볼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네, 뭐 두 분 뭐 그렇게 좀 너무 경직돼 있으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느낌,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아마 그 정도실 거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거는 너무 선반영돼서 빨리 좀 달려왔던 것 같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반영된 거는 그렇다 치고 유독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반영 됐는데도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면 약간의 뭐 한 3, 4%? 이 정도의 조정 받고 다시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는 그 정도 조정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에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좀 한번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안고 있는 그런 부담이잖아요.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비슷하게 하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 시장이 좀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중국만의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지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말씀하세요. 예. 제가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지난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까 네.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에 대한 그 스탠스를 음. 한 발 후퇴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공개 시장에서 결국 일부는 유동성 흡수를 하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오투안으로 대표되는 네.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네. 바오투안을 바오투안이 뭐예요? 바오투안이 저는 알고 있는데 정프로님 알고 계십니까? 바오투안이요? 저도 알죠. 하지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답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오투안은 서로 지금 미루기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아는 분이 빨리 말씀하세요. 바오투안이 뭐예요? 바오투안은 이제 그 소위 이제 공모 펀드로 대표되는 기관 투자자들이 네. 소수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 이제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지만 네. 지금은 반대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떠한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좀 그러니까 정리를 예.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알리바바니 이런 큰 회사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런 회사들만? 우량 회사만. 예. 아. 과거에 뭐 니프티 50 사건처럼 중국에서도 우량의 특정 몇 개 회사로만 네. 매수세가 좀 몰렸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 상승, 경기 회복,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장의 좀 공통적인 현상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중국만의 상황을 봤을 때 네. 인민은행이 유동성 흡수하는 스탠스로 좀 전환을 한 부분.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기관들의 소형 대형주로의 이제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중국만의 특수한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아니 해주시는 쏠림 거죠. 됐는데 왜 떨어지냐고요? 너무 많이 쏠렸다는 거죠. 아 너무 많이 네, 쏠려서 너무 많이 쏠렸어. 너무 빨리 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쏠린데 나도 지금 쏠려 있어요. 그 기관들만 쏠린 게 아니고 저도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은 너무 쏠리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렇죠.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고 뭐 중국의 막 중소형 기업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또 투자하시는 것들이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BAT로 얘기되는 그런 큰 회사들, 예. 큰 회사들에 주로 갔을 텐데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많이 쏠려 있었다가 그게 다 많이 빠졌다. 예. 이제 뭐 현상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결국에 중요한 건 네. 쏠려서 많이 빠졌는데 뭐 언제 사실은 언제 그럼 다시 오를 거냐, 조정은 언제 끝날 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프로님에도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오르긴 오르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2분기 2분기? 네. 지금 2분기입니다. 네,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시작입니까? 또 들어가야 되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바오투안이라고 불리는 그 몰림 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금리 상승 등등 여러 하여튼 금리 관련된 이야기들 등등 때문에 이제 중국의 독특한 상황이 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권영빈 선임연구위원님 말고 왜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죠? 우선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아, 제가 그다음에 또 이어서 저녁 때 이런- 얘기해 주시는 네.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 상황 이렇게 된 건 이제 알겠고요. 요 조정은 지금 이제 대충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릴 건데요. 네. 몇 가지 저희가 지표를 좀 참고하면서 저희가 저점을 판단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올 것 같다. 네. 그런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락을 이끌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관련된 이제 수치의 이제 추이를 보고 이제 네.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크게 이번 중국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5가지 원인이라고 하자면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뭐 인플레이션 문제, 또 인민은행의 유동성 스탠스, 그리고 뭐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금 이제 바오투안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결국 주가가 이제 타국가 대비해서는 좀 더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 인민은행 유동성 스탠스 후퇴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수급적인 쏠림 현상, 바오투안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여전히 와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존재하고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지, 네. 어느 국면에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어떤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와해되었는지 혹은 이제 안정화가 됐는지 네.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국의 특히나 중국의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할 때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제 참고하셨으면 하는 지표가 AH 프리미엄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AH 프리미엄 차트. 네. 뭡니까? 이거는 그 동일한 중국 기업이 네. 중국 본토에 상장한 주식을 A주라고 하고요. 아, 본토. 네.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것을 이제 H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통상 그 이제 홍콩의 주된 시장 참여자가 네. 기관 투자자이다 보니까 비교적 합리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는 반면에 A주 같은 경우는 약 60%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뭐 특히나 A주 혹은 뭐 그 기술주라든지 테크주에 대해서 네. 좀 더 과도한 멀티플이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A주가 좀 더 비싼 그런 상황이긴 한데 같은 기업인데 중국 본토에 상장된 친구랑 예를 들면 홍콩에 같이 이제 상장된 친구 그 가격 차이가 보통 본토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던 건데 네. 원래 저희가 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이제 동일한 물건이면 네네. 가격이 어디에 있다도 같아야 되는데 사실 네. 이제 중국만의 이제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물일가는 이제 속리산 같은 데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컵라면 그 위에 올라가면 600원짜리가 막 3,000원씩 받고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굳이 뭐 그것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속리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비용. 문제가 이 중국 시장에서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여기서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런 표정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AH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중국 주식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적당한지를 보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걸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일시적으로 본토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든지 네.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는 주가 간의 이 두 주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당시에 이 프리미엄 지수가 150%에 육박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의미는 당연히 A주가 H주 대비해서 50% 이상 비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15년 수준까지 달했었는데 네. 조정 기간 통해서 지금 현재는 130% 130. 내외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은 더 지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네.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130보다 더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근거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장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가 110%에서 130%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뭐 평균이라는 게 이제 두 시장 간의 차이를 시장 가격에서 반영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밴드가 사실은 조금 더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현재 130%인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밴드 상단에 있으니까 조금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네, 이런 그럴 여지가 말씀이신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일부는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은 하고 가시는 거죠? 네. 이때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나오시긴 하는 거죠?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언제쯤 박수진 연구원님 계속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튼 뭐 그 AH 프리미엄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이거는 저희 그 직원분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개인들이 그냥 드릴 수-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그 계좌 꼭 터야 되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계좌 꼭 개설하시면 이런 AH 프리미엄도 공짜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네. 네, 공짜입니다. 네. 자, 그래서 AH 프리미엄 지금 현재 130% 정도.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 주식이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해도 네. 예,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뭐 보면 됩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급이 지금 현재 꼬여 있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 수급 꼬임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는 그 파우투안으로 대표되는 50종목의 신용융자가 전체 A주의 신용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보시는 차트의 검은색 선은 A주의 전체 신용융자 대비해서
A주 전체 유통 시총 대비해서 네. A주의 신용융자 총액의 비중인데요. 2015년 당시에 급등했다가 현재는 매우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 이 말은 2015년 당시에 버블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예. 힘들었었는데 중국 정부가 그 이후로 신용 거래에 대한 억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A주에 대한 신용 융자는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크게 위험해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상위 50 종목 정도의 큰 기업들 대상으로 신용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했나를 봤더니 그 비율 자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맞나요? 검은색 선은 전체 A주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주황색 선. 네. 주황색 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표 50 종목, 바우투한 대표 50 종목의 신용이 네네네. 전체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장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은 과거에 이제 버블 시기에 대비해서는 훨씬 낮아져 굉장히 있는 상황이라 낮아졌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탑 50 종목을 보면 과거 버블 시대보다도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표가 지난 4분기 때 네.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4분기 때 이제 공모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대형 종목을 매수하고 또 그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신용 매수를 하면서 동참했던 그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주가의 랠리를 연말 연초까지 이끌었고 지금은 여러 이제 매크로 변수들하고 그게 섞이면서 네. 반대 방향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지표도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많이 투자하셨던 예. 그런 중국의 대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여전히 신용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적인 우려는 남아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밸류에이션과 수급 두 가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 있겠습니다. 친구들은 만약에 빠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신용으로 쓴 사람들은 만약 가격 빠지게 되면 이거 뭐 반대 매매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최근에 그런 현상들도 조금 있었었고요, 실제로. 그럼 좀 빠짐 들어갈까요, 그러면? 적극 추천. 네. 빠짐 적극.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게 근데 다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종목들이 몰린 이유는 사실 펀드멘탈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탄하니까 예. 그런 신용도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첨언을 어유, 될까요? 드디어 이제 등판하십니다. 네. 박수진 연구위원이시죠? 네, 우선은 그런 종목 위주로 많이 빠졌다면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악성 매물들이라든지 신용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났을 때 반등 구간에서는 사실 그런 대표 종목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수가 끌어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여전히 펀더멘털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부터 바로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졌을 때가 대충 들어가기 괜찮은 시점인지 혹시 그게 어렵다면 반등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쭉 빠지다가 오늘 하루 딱 올랐으면 이제 반등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거 한번 전략적으로 좀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연초에 네. 하루에 저희는 거래 대금을 좀 지표를 많이 삼고 있긴 하는데요. 네. 지금 거래량이 매일 거의 1조 위안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었거든요. 네네네. 당시에 1월 초부터 네. 2월까지 랠리 시기에는요. 그래서 1조 위안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그 정도 수준은 조금 회복이 돼야 거래량이 중요하군요. 네,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시장의 돈이 조금 어느 정도 더 풀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을 잘 말씀하신 거 아까 들어보면은 네. AH 프리미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A주 50주에 대한 신용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일종의 네. 이제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굳이 급락이 아니더라도 뭐 회복될 수는 있는 거니까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현 상태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그런 것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50 종목들이 뭐 좋아질 때 50 종목이 다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이렇게 좀 몇몇 업종에 더 좋아짐이 쏠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네. 예상을 했던 실적 대비해서 좀 저조한 50종목 중에 저조한 업체도 있고요. 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업종들은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섹터라든지 네. 혹은 가격 전가력이 있는 그런 뭐 가전 혹은 뭐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좀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던 플랫폼 업체들 혹은 헬스케어 네. 이런 쪽들은 실적 자체가 예상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구나. 예,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안 좋아요? 헬스케어 일부 종목은 좋지만 또 네. 작년에 약간 중소형주 쪽에서 헬스케어가 많이 몰렸었는데 안 좋은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종목들이.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애들 그 종목군은 네. 뭐 소비 섹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전기차. 그다음에 뭐 클린 에너지 뭐 이쪽 보신다는 아.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러면 소비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여의도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난리 났잖아요. 네, 한 달 새에 맞습니다. 뭐 얼마를 팔았다던데 중국도 소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소비도 제대로 이제 좀 분노의 소비, 보복 소비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중국의 소비 회복 추세는 어떤지 혹시 이게 뭐 지표로 나온 게 좀 있나요? 네, 제가 바로 소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박수진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우선은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사회 소비재 판매 추이 관련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20년 코로나 기간에 그 소비 자체가 아예 바닥을 찍는 그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외식 산업뿐만 아니고 외식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가 엄청 바닥을 딱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부터 하반기부터는 회복해서 2021년 1, 2월에는 아예 그 이상으로 반등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나와주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샀네요, 그러면 그죠? 네, 많이 샀죠. 이보다 네. 더 사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만큼 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사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네.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반등이 센지를 한번 좀 품목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품목별로? 네, 사실은 음식료 쪽을 보시면 네. 코로나 기간에도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없이 조금 평이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던 것 반면 필수 소비재니까요. 그리고 네. 그 외에 선택 소비재 쪽으로 보셨을 때는 가전이라든지 보석, 화장품 이런 쪽이 엄청나게 밑에 바닥에 깊은 지금 충격이 네, 많이, 있었고 반등할 때도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반등 폭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소비가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런 지금 반등이 더 세게 나오는 쪽으로 네. 소비가 더 이뤄지고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비 심리 자체도 2020년에 정말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찍는 게 보여지고 있고 2021년에는 거의 2019년 수준 이상으로 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비의 여러 지금 뭐 섹터들이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좀 덜 샀지만 훨씬 더 소비가 좀 불붙을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들에서 이거는 소비가 뭐 안 하기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우리가 잘 노리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네. 한번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네. 연휴가 한 7일 정도 있다. 연휴가 7일? 네. 네. 그러면 정프로님 어떤 거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연휴가 7일이면 여행 가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중국의 상황인데요. 지금 5월 달에 이미 4월은 사실 연휴가 3일 정도 있었고 지나갔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행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노동절 7일간의 연휴가 있고요.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연휴는 아니지만 대형 쇼핑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대형 쇼핑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전에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네. 5월에 전국적으로 소비 판촉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 네, 나와줬거든요. 네. 5월에?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모든 소비 관련 모멘텀들이 매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행하고 또 뭐요? 여행 그리고 소비인데 소비 소비 뭐? 쪽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이따 다시 해주세요.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분기 소비 테마를 네. 주제를 기본적으로 의식주에다가 네. 레저를 뜻하는 행과락, 한자로 행과락이라는 부분을 행락? 네, 행락. 예전에 우리
한 8, 90년대 행락철 뭐 이런 뉴스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어서 네, 행락철이 그런 거를- 아, 왜 또 그, 아, 왜 그렇게 행락철을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의미는 네. 예. 레저를 그래서 뜻하는 네, 그런 부분을 좀 더해질 아. 시간이라고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워낙 2분기에 소비 성수기가 몰려 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일 많이 소비가 꺾였던 쪽이 네, 여행이라든지 그렇겠죠. 레저,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5월, 4월, 5월, 6월까지 아. 모두 폭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비 중에서도 네. 이제 쇼핑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런 쇼핑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장 크게 증가하고 대표 품목으로 잡히는 것들이 가전이나 네. 네, 전자기기 등등 이제 그런 응축됐던 소비를 그런 시즌에 싸게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네. 그 시기에는 에어컨 판매 성수기입니다. 에어컨.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에어컨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대형 가전주 쪽을 주목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어컨 뭐 여름에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근데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좋아요? 아니면 에어컨을 파는 예를 들면 그 뭐 알리바바니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런 에어컨을 상황. 만드는 회사가 더 좋죠. 만드는 회사가?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파는 회사는 뭐 수수료 정도만 떼는 거니까요. 아, 네, 아, 생산업체가 훨씬 더 네, 그 그렇습니다. 수익이 더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그쪽이 더 네, 그렇습니다. 좋을 그렇게 수밖에 좀 기대하고 없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중국 시장에 뭐 저 말씀해주신 소비 그리고 이제 여행 소비 중에서는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가전 제품 뭐 이쪽이 아마 조금 더 유망할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이제 연휴 기간이 사실 상당 기간 몰려 있다. 음. 2분기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이제 할인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가는 레저 상품들 뭐 이런 네.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좀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없겠죠.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다 많이 중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거의 아실만한? 큰 네, 아실만한 그런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뭐 좋을 저희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연락해 주시면 또 네. 친절하게 저희-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 그렇게 네. 네, 활용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예.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라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비주 유명하다는 말씀 이제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있겠고 또 최근에 그 중국 전기차가 또 아픈 손가락인데 말이지요. 전기차와 뭐 신재생 관련주들이 그냥 조정 정도가 아니라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급락. 네. 이게 혹시 이거 뭐 하다 이게 성장성 자체가 뭐 크게 훼손된 건 아닌가? 그냥 단지 오른 가격에 대한 조정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문제 생긴 것 같다. 혹은 뭐 미국이 지금 계속 강력하게 뭐 제재를 하니까 아예 그냥 그쪽은 못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관련돼서는 제가 일단 중국 정부가 네. 이제 큰 틀에서 왜 이런 클린 에너지를 포함해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하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개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은 가장 큰 요소는 결국은 그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립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없겠죠. 그 뭐 중동의 석유라든지 미국의 셰일가스처럼 중국도 결국 에너지 자립이 병행되어야만 패권 다툼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현재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있어서 에너지 자립률은 이제 자립률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중국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안가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한다든지 러시아와는 가스관을 연결하고 있고 대륙붕에는 당연히 이제 풍력 발전을 설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넓은 국토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을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도 유럽도 사실 유사한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
에너지에 대한 그런 선도 다툼이 네. 결국 관련된 산업을 크게 키우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을 하고 있는 팩tor에서는 거죠. 문제가 네네네. 없는 상황이다. 뭐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해야 될 산업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사실 전기차의 판매 침투율을 20%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20%면 저는 사실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근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나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선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 전기차 구매자가 구매 요인으로 크게 이제 작용할 부분으로 전기차의 뭐 주행 거리라든지 충전 편의성 그리고 보조금과 같은 그 정책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조금이라든지 충전기 설치 이런 사업일 테고 민간 사업자들은 당연히 뭐 주행 거리를 늘린다든지 뭐 히트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일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조금 정책하고 취득세 면제를 22년까지 연장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소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근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08년 당시에 차량 배출가스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에 포함된 내용 중에 생산된 지 15년이 된 노후 디젤 차량은 폐차를 유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네. 시행이 됐죠. 그래서 15년을 계산해 보면 대략 23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15년 얼마 안 남았는데 2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때는 교체 수요가 상당하겠습니다. 지금 그 디젤 차량이 전국에 한 9천만 대 정도, 물론 화물 트럭도 포함입니다만 네. 9천만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중국에요? 파악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충전기 관련된 사업인데 네. 저희가 한번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영상도 있습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 많이 하셨군요. 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영상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교체. 사실 저희 예전에 제가 한 6년 전쯤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배터리 예를 들면 주유소에 가서 그냥 마치 기름 잠깐 넣듯이 배터리 확 교체하는 시스템. 이걸로 이제 중국이 간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 나온 그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20초 정도면 교환이 가능하고 오. 다양한 차들이 이제 호환이 가능한 그런 네. 모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이 사실 진짜 제일 고민이니까 저런 아마 시스템도 만들었을 텐데 충전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중국은? 중국 정부도 사실 이 문제가 가장 구매의 병목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충전기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략 175만 대의 충전기가 설치가 되었고요. 네. 이 중에서 공용이 83만 대에 달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용 충전기가 6만 대 수준이고 한국 6.4만 대 수준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뭐 전기차 2.7대당 한 대 수준인 충전기를 25년까지는 전기차 한 대당 한 대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정부의 투자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방금 전에 본 교체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나중에 확대가 되면 전기차 시장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가 중국 전기차 시장의 확대의 다른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 예. 네, 뭐 이거 중국에서만 사실 해당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번호판 정책이 있습니다. 번호판 정책이 뭐예요? 네, 그 중국의 내연기관차들은 네. 내연기관차 구매자들은
차를 구매하고 나서 번호판을 경매 제도를 통해서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배정률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에 상해시에 번호판 청약자가 대략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2,000명만이 번호판을 받았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번호판을 못 받아서 차가 있어도 네, 차가 있어도 3개월간 임시 번호판으로 운행은 가능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못한다. 개인과 매매를 통해 사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네. 정프로님 혹시 그 상해에서 거래되는 그 번호판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차 가격과 무관한 번호판만 네, 한 200 합니까? 번호판 가격이 9만이 아니거든요. 1,5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1,5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임시 번호판이 경과하고 나면은 네.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대략 한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 가격이 2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1,500만 원 이상의 번호판 가격이 들고 거의 들어가네. 그렇죠. 그죠? 취득세 10% 또 별도로 내야 되고. 네네네. 그런데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번호판 무료로 줍니다. 아, 취득세도 면제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주행거리라든지 충전 편의성이 좀 불편해서 내연기관차를 살 수는 있지만 네. 이런 병목 현상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사실 추가 비용을 내가면서 내연기관차를 살 중국 분들이 과연 계실지 그런 것도 그러네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확실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충전 인프라도 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번호판 교체 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네. 확실히 타국가 대비해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네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22년까지 연장된 보조금이라든지 취득세 면제 그리고 23년을 전후한 그 노후 디젤차의 폐차 그리고 현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충전기라든지 네. 번호판 이슈까지 한 22년에서 23년경 정도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침투율을 그렇게 높게 거죠. 보시는 거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확실히 좋아질 산업, 어쩔 수 없이 좋아질 산업인 걸로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그 클린 에너지 산업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클린에너지 산업도 사실은 전기차와 비슷하게 많이 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선은 이 투자 포인트가 바뀐 거냐, 성장 목표가 바뀐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미 유엔 총회에서 네. 작년에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하겠다 공언 먼저 했고요. 60년이면 너무 먼 얘기 네, 아니에요? 4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4차 5개년 기획이라든지 네. 올해 양회에서도 계속 언급된 단어 자체가 탄소 중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의지 이런 것들은 변한 것은 없고요. 네, 다만 최근에 주가 조정은 전기차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에 대한 그런 네. 매크로 이슈의 그 밸류에이션 조정의 일환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린 에너지 쪽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면 또 관련된 산업들이 이런 게 있고 수소 관련해서 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은 어느 쪽이 좀 좋습니까? 우리는 한때 풍력 쪽에 엄청 가다가 네. 지금은 약간 태양광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냥 네. 우리나라 국내로 보자면. 우선은 제일 대표하는 에너지원은 현재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그래서 클린 에너지 하면서 태양광 쪽이 제일 대표적이다. 중국의 태양광 쪽이 지금 제일 대표적인 산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쪽 산업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근에 좀 더 부각이 된 거긴 하지만 네. 중국에서는 이런 장기 전략
중국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네. 기초공사를 다 해왔습니다.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초공사라고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양적 성장을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각 밸류 체인별 플레이어들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켜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표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생산 캐파 구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 체인별로 이제 중국 대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네. 치킨 게임을 해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기타 국가들의 태양광 밸류 체인들의 경쟁력을 다 꺾어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차트 띄워주신 표를 보시면 네. 상위 5개 업체 점유율이 대부분 다 50%를 넘는 것 같고요. 대표 야. 기업들도 대부분 중국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 야속하지만 저희 국내 기업들이 어렵구나. 네, 당시에 좀 많이 타격을 입었었고요. 네. 태양광을 싫어하시는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밸류 체인, 특히나 태양광 밸류 체인별로 대표 기업들을 성장을 시켜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현재랑 미래에도 계속 이런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정책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태양광을 키워왔던 전력이 있잖아요. 경력들이 네네. 분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클린 에너지원들, 수소라든지 원자력, 그리고 풍력 등의 클린 에너지원 네. 또한 육성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좀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좀 이어가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침 또 여기 중요한 내용과 여기 시청자분들이 마침 주신 질문이 거의 뭐 일치하는 분야가 좀 있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같은 거 굉장히 압박 강하잖아요. 그리고 뭐 신장 위구르 이쪽에 뭐 인권 문제 또 거론하면서 뭐 수입 금지 뭐 이런 거 등등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규제 리스크 이게 지금 중국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 혹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중국은 사실 이미 그 제조 대국에서 이제 경제 대국으로 넘어간 상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라든지 금융, 뭐 기술 이런 것일 텐데요. 네. 중국이 계속 기술 굴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술 봉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양국가가 되는 이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뭐 EUB에 이어서 DUB까지 중국 수출을 막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중국 기업들을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다 올리려면 네. 근거도 없거니와 상당히 현실적이 낮아 보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디스플레이, TV, 가전 이런 것들이 네. 다 중국에서 제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사실 DUB를 이용한 구공정의 그런 반도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DUB를 수출하는 미국계 기업 장비 업체들한테도 불이익이고요. 그리고 결국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네. 좋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첨단 장비, 뭐 국방 이런 쪽에서는 중국을 어쨌든 배제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네. 몇 세대 뒤처진 그런 기술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허용해줄 가능성이 풀릴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역시 그걸 받기 위해서는 금융을 개방한다든지 네. 혹은 뭐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일부분은 양보를 하는 그래서 지구전으로 가는 네. 그런 영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아주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전으로 가고 기술 자립을 결국은 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진 연구위원님이 그 신장 위구르 규제 네.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만 좀 더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좀 민감하게 추이를 보고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질은 미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조치를 고려를 하는 건데요. 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대표적인 물품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실 폴리실리콘 쪽
꽤 타격이 좀 크긴 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 그냥 태양광 산업에서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중국이 생산하는 비중이 80%입니다. 네. 80%면 거의 대체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네, 중국을 맞습니다. 제외하고 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남는 네, 것 그래서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공급 우위라든지 가격적 우위를 지금 중국이 다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폴리실리콘을 안 쓰고 태양광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소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리드 페리티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저 같아도 화석 연료 더 쓰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클린 에너지 그 태양광 쪽을 계속 발전시키려는 목표라든지 그런 뭐 마진 구조가 다 깨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그런 타격 바로 수익 금지 조치를 내리기에는 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산업에 어쨌든 계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견제라든지 경쟁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산업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네. 또 공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런 투자 기회는 놓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까? 네,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또 흔들리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권영빈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수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중국 산업 그리고 전망을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단어로 아마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